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쏟아진 중요한 부동산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세 가지 중요 소식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요,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주택자와 실소자한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도 검토하는데 그 대상에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도 검토를 하는데 당장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주택 공급보다 금리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조금 인상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가계부채 영향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일부 여당 의원들의 종부세 대출 규제 파격적 완화 발언이요, 무주택자의 반발을 불렀거든요. LTV 90%를 해주면서 대출을 많이 확대해주겠다, 70% 얘기도 나왔고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 재산세 감면 상한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요즘 무주택자들도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굉장히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 너네 제정신이냐, 이런 비난이 커지니까 자, 여당에서 좀 정신을 뒤늦게 차린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어떤 해법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월에 발표되는 방안은요, 일부 중산층 실소자한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은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소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 부분 대상을 확대한다. 어떤 식으로 주택가율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하고요. 아마 소득 요건 완화까지도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작년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오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특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 6억 이하 대상보다 그 이상 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공시가격 9억 이하까지 확대해 줄게. 그래서 재산세 25% 감면 효과가 나도록 배려를 해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드물게 금리 부분도 언급됐어요. 자,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문제인 건 알겠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러고 이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걸 걱정을 하죠? 한국은행에서 걱정 없다 그러잖아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높지 않다고 이주환은행 총재가 금통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이주환은행 총재는 뭘 믿고 그러냐? 낮은 연체율이다. 그래서 문제 없다. 게다가 차주들이 신용도가 높다. 한마디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야, 가계부채가 걱정이어서 야, 금리 부분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이런 의견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상승이 걱정돼서 이거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요, 이런 대출 이자 부분은요,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마음 놓고 돈도 못 빌립니다. 어차피 다 정부나 지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대출의 이자가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이자를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자영업자가 1, 2억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겠습니까? 그렇게 대출도 안 해줘요.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소득이 많아도 그렇게 안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고소득 직장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왜 모든 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여당에서 마음이 덜 급한 거예요. 지금 1년 이내에 집값 낮출 생각이 있다면요, 지금 한국은행을 적극적으로 비난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모든 금리를 바닥 수준으로 붙여가지고 야, 이거 가계부채 올리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걱정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식은요. 금일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 지난번에 지정한 4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뭐냐? 일정 대지지분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주거용은 18제곱미터, 상업용은 20제곱미터 이상을 매입할 시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요,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되고요. 전월세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갭 투자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인근 중개업소는요, 최근 호가가 올라 거래가 안 되었던 매물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직전에 작은 면적 위주로 상당수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앞으로 거래 감소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서 제일 싫어하는 카드가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죠. 거래가 줄어드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거래구역 카드는 효과를 보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지정됐던 잠실주공 5단지가요 20억 8천만 원에서 지금 24억까지 올라갔죠. 왜냐면은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 효과가 더 컸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낮다면요, 상승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호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택할 사람들은 이들 지역으로 다 몰릴 것이네. 근데 매물보다는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에 가격 오를 걸 기대하고 매수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었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에 나설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이 지금 주목되고 있어요. 연내 수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도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개발 필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근데 여의도 지역은 2018년 이후에 중단이 됐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종상향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종상향에서 50층 재건축을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자, 기사 내용을 잘 보니까요,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 지구 3지구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서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힌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용적률은 뭐냐? 토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이고요. 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수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종상향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여의도 시범아파트 종상향에서 50층으로 재건축한대요.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 지구 3지구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서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용적률은 뭐든 다 아시죠? 같은 토지 면적 대비 얼마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그럼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층수를 높게 지으면서 아파트 수를 늘릴 수 있고 정비사업장의 사업성이 좋아지죠. 자, 이 중요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서울시 의회에서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로 묶여 있어요. 여기에 임대주택 등의 기부 체납으로 최대 300% 가까이 늘려주는 방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고밀 재건축 확대를 위해서 이 용적률을 250% 묶여 있는 거를 300%나 350% 등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특별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정비사업장 대상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올려주고 2종은 3종, 3종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면서 자동적으로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이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죠. 바로 가락시형 아파트, 현재 헬리오시티가요, 이런 식으로 종상향을 받아내면서 대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했죠. 자, 이렇게 종상향이 되면서 이 지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냐? 지금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과열을 막아서 자 이런 공급 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우리는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서울시 의회와 협의해서 용적률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협조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협조 안 해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 재건축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이 오르면 서울시에서 협조를 안 해주겠네. 그 다음 카드를 고민하는 겁니다. 바로 서울시장 자체 권한으로 층수 제한 완화나 종사양 카드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일단 서울시 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안을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추진 의지가 좀 강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 의회의 도움을 못 받고 종상향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면요, 아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공공기여도 부분의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15%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뭐 더 늘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냥 15%로 지금 고정된 상황인데, 재건축은 임대 비율 의무화가 없어요. 야, 그럼 재건축 아파트, 임대 아파트 많이 나오던데, 행복주택도 나오고, 장기전세도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250%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는 조건으로 이제 용적률을 더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이 확보됐는데 야 그냥 종사형 시켜줘 버리면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부분은 또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밀고 있는 쉬프트 임대주택의 기부 체납 조건으로 아마 이 종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이 가능하게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자, 그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 활성화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일단은 좋든 싫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부작용이 없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과열 방지 대책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양된 용적률과 공공성 강화 부분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 게다가 이주 시의 전세난 우려까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재개발이나 저층 재건축 단지 이주하는 거하고 고층 아파트 재건축했다는 이주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고층 재건축은요, 주변에 아파트 전세 가격을 자극시킨단 말입니다. 그 전에 재개발이나 저층 재건축이 주변에 빌라 가격 자극시키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